지금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show mess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게 하고요. 이 안에서 대화 상자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입력해 볼 겁니다. 대화 상자는요, 미리 만들어진 간단한 대화 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alert dialog라고 하는 걸로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양이 조금 많긴 한데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alert dialog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alert dialog 그 다음에 .builder라고 하면 alert dialog를 만들 수 있는 자, builder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builde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new alert dialog .builder 이렇게 넣고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this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지금 this는 main activity라고 하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activity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his라고 넘겨줘도 된다. 또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대화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activity를 컨텍스트로 넘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activity의 스타일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builder 해보면 set titl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 상자의 제목이 되겠죠. 여기다가 안내 이렇게 타이틀 글자를 한번 넣어봅니다. 뭐 다른 글자로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builder set message라고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자,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글자를 넣어봅니다. 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메시지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builder.set icon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android.대문자 r. drop을. 해서 가보면 기본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IC 밑줄로 시작하는 자,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이얼로그로 가보면 얼러트나 다이얼러나 이메일 인포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중에 얼러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얼러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더 해서 자, set 포지티브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 같은 버튼을 넣을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 버튼은 예 버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예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첫 번째 예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new라고 해서 자, onClick listener on C까지 한번 입력해 보면 자,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onClick listener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버튼 클릭했을 때 onClick listener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똑같다 뿐이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요건 이 대화 상자에 들어간 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토스트 메시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볼게요. 책에서는 우리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에다 글자를 설정해 주는데 우리 여기서는 토스트 메시지로 간단하게 띄워봅니다. toast.make text 그 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해서 컨텍스트 넘겨주고요. 자, 예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toast.length long 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게 예 버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뉴트럴 버튼이라고 해서 자, 뉴트럴 버튼이라고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버튼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오 같은 자, 부정적인 버튼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set 자, 네거티브 버튼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니오 이렇게 넣어보고요. 자, new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onClick listener 엔터 쳐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니오 버튼이 클릭했을 때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도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띄워봅니다. 위에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는 한 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아니오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 띄워지는 이 한 줄을 별도의 함수로 즉 메소드로 분리해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코딩에 좀 익숙하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빌더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었는데요. 이 builder.create라고 하면 alert dialog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왼쪽에 이렇게 할당 연산자 넣고요. alert dialog
점이 아니죠. 빌더가 점이고요. alert dialog라고 하는 타입을 넣어주고요. 자, dialog라고 하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쪽에 할당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름은 뭐 변수 이름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dialog.show라고 하면 이 대화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추가를 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추가를 했으니까 실제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대화 상자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보이죠? 우리가 어떤 타이틀, 안내라고 하는 타이틀 보이고요.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누르면 저렇게 예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보이게 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화 상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alert dialog라고 하는 걸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대화 상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막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화 상자의 레이아웃을 직접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직접 정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상자를 띄우는 방법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걸 한번 띄워볼 텐데요. 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도 샘플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레스 바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면요, 막대형 프로그레스 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대형 같은 경우 이제 진행된 정도 같은 것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는요, 이 위젯스라고 하는 이 팔레트에서 위젯스를 가보시면 프로그레스 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막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도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중에 프로그레스 바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이 막대형을 끌어다가 자, 위쪽에다 한번 갖다 놔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갖다 놔 보죠. 자,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위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붙여보고요. 이 프로그레스 바의 가로 크기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랩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랩 컨텐트라고 하는 거를 200dp 이렇게 한번 눌려봅니다. 더 눌려볼까요? 300dp까지 한번 눌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위쪽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가운데의 위쪽 부분에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이디는 프로그레스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버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버튼을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프로그레스 바 쪽으로 한번 붙여 봅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를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약간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이게 레이아웃이 요 디자인 화면에서 잡을 때 정확하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텍스트 탭을 열어서 원본 XML을 수정해서 넣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XML이라고 하는 거, 자, 레이아웃을 위한 XML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위치는 일단 대충 잡아 볼게요. 자, 대충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는 자, 여기다가 자, 보여주기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보여주기라고 하는 거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써보고요.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프로그레스 바의 진행률 같은 것들을 한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레스 바를 눌러보면 이 프로그레스 바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속성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자, 중요한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한번 자, 지금 선언되어 있는 속성들 말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 가보면 맥스 값이 있어요. 맥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0부터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맥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이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보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만약에 60 이렇게 하면 60%를 나타냅니다. 여기 표시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코드에서 똑같이 자, 60이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게 set progress라고 하는 메소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set progres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 프로그레스 진행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코드에서 이 보여주기를 눌렀을 때 그때 이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프로그레스 바의 값은 일단 10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70으로 늘려주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버튼 부분 복사해서 자, ID 버튼 3이 되겠죠? 요거 3이 되고 요거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show progress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자체를 자, 여기에 변수로 하나 선언해 줄 수 있겠죠.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고요. 자, 프로그레스 바 소문자 P로 시작하는 프로그레스 바로 해주고요. 온크리에이터 안에서 자,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로 r.id.progress bar를 찾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어디서든 이 프로그레스 바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show progress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show progres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show progress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프로그레스 바 객체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set progress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로 진행률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70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앱을 에뮬레이터 쪽에 실행을 했고요. 자, 보면 프로그레스 바가 막대형으로 해서 하나 추가되어 있고, 자, 10, 여기 맥스가 100이죠. 그래서 1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바뀌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또는 수동으로 직접 코드에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막대형 프로그레스 바고요. 이 원형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 이제 진행률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원형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의 정도를 설정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바 말고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책에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띄우면서 그거를 이제 원형 다이얼로그 원형 프로그레스 바가 들어가 있는 다이얼로그 이런 형태로 해서 띄워주면 사용자한테 일단 다른 것들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바까지 알아봤습니다.